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2월 21일 수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오늘 11월 5일 대통령 선거일이 250일 넘게 많이 남았으나 리턴 매치 또 재대결 가능성이 가시화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약점은 최소화하는 동시에 강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선 독주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다시 선출되는 길에 거의 무혈 입성하고 있습니다. 오는 24일 실시되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예비선거는 당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인데다가 니키 헤일리 후보가 주지사를 지낸 텃밭이어서 마지막 보루로 삼아왔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독주는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히 본선 승리를 판가름할 6대 격전지, 경합지 여론조사에서 현재 6곳 중 5곳이나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갈수록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선거 자금, 실탄에서는 압도하고 있어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월 말까지 수중에 무려 1억 3천만 달러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3,300만 달러와 RNC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800만 달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선거 자금 면에서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월 한 달 동안에도 바이든 대통령 측은 4,200만 달러나 모금한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11월 미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잇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백악관 보도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2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자 소득과 가족 구성원 수 등에 따라 대출 상환액을 결정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 잔액을 면제하는 세이브 프로그램에 등록된 약 15만 3천 명의 학자금 대출자가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이번 발표 내용에 따르면 12,000달러 이하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10년 이상 상환할 경우 남은 학자금 부채를 탕감받게 된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까지 약 390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다양한 조치를 통해 1,380억 달러의 학자금 탕감을 승인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9일에도 7만 4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 5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미국 성인들의 62%나 학사학위가 없는 상황 때문인 듯 대졸 학사학위가 없어도 채용을 하는 회사들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25세 이상 성인들 가운데 대졸 학위가 없는 비율은 아시아계는 41%로 가장 낮은 편이나 히스패닉계는 79%, 흑인은 72%, 백인 62%나 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와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후보 추천권이 있는 노르웨이 국회의원인 마리우스 닐센은 머스크를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닐센 의원은 머스크가 양극화된 세계에서 대화와 언론의 자유를 옹호했으며 그의 기술 기업들이 세계를 연결되고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노르웨이 국회의원인 소피 마하그는 호주 출신 저널리스트인 어산지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사실을 공개하고 어산지가 서방의 전쟁 범죄를 폭로해 평화에 기여했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재 노벨 평화상 후보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중동 평화단체 에코피스, 워먼 웨이즈 피스, 러시아 양심적 병역 거부자 운동, 우크라이나 평화주의 운동 등이 추천돼 있습니다. 미 대학 입시에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에 위헌 판결을 내린 연방 대법원이 아시아계 불리하게 바뀐 명문고의 입학 제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 대법원은 어제 버지니아주 북부에 있는 명문고인 토머스 제퍼슨 과학기술고의 입학 제도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 과학기술고는 미국 최상의 공립고등학교로 한인 등이 선호하는 학교였으나 2020년 학생 인구 다양화를 명분으로 입학시험을 폐지하고 인종 대신 주거 지역과 사회 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해 중학교마다 입학 인원을 할당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입학에서 아시아계 전체 학생의 73%에서 54%로 줄었고 반면 흑인은 2%에서 8%로, 히스패닉계는 3%에서 11%로, 백인은 18%에서 22%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아시아계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차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위헌, 2심에서는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이 이 사안을 심리하지 않기로 해 2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새로운 제도는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1980년대 자신의 정자를 사용해 환자들을 임신시킨 불임치료 의사가 수십 년 만에 발각되었습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36세 여성 제닌 피어스는 지난 2022년 23&B라는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자신에게 무려 19명의 이복 형제가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피어스는 어머니가 불임치료를 받아 임신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자신이 아버지의 정자로 태어났다고 믿고 살아왔고 또 연락이 닿은 이복 여동생과 이야기를 나눈 끝에 어머니들이 공통으로 뉴헤이븐에 있는 같은 불임 클리닉에 다녔으며 버튼 콜드웰 박사에게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어머니는 콜드웰 박사가 정자 기증자가 될 의향이 있는 익명의 예일대 의대 인턴이었으며 냉동되지 않은 정액을 제공할 것이라며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어스는 콜드웰을 찾아가 사실관계를 따져 물었고 그는 불임 여성들에게 자기 정자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콜드웰은 현재 80대의 고령으로 은퇴해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후 밝혀진 바로는 지금까지 피어슨의 이복 형제자매는 총 22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원 문서에는 콜드웰 박사가 제1형과 제2형 당뇨병, 고혈압, 암, 파킨슨병, 심장병, 관절암 등 후손에게 물려질 가능성이 높은 병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자를 제공할 때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어슨과 그의 어머니는 콜드웰 박사를 고소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71살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2살 아래 여성과 연인 관계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포스트는 러시아 독립언론과 우크라이나 매체를 인용해 푸틴, 바비 타입의 32살 연하 러시아 검열 여왕과 열애 소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의 새 연인은 러시아의 친정부 검열기관인 세이프 인터넷 리그의 대표로 39살인 예카테리나 카테아 미줄리나입니다. 미줄리나는 반우크라이나 성향의 러시아 국회의원인 엘레나 미줄리나의 딸로 2004년 런던 대학교 동양 아프리카대에서 미술사학과와 인도네시아어 학위를 받았습니다. 또 러시아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통역사로 활동했으며 2017년 지금의 세이프 인터넷 리그에 합류했습니다. 러시아 인권운동가인 올가 로바노바는 미줄리나는 완전히 푸틴의 취향이라며 이런 바비 타입은 항상 그에게 잘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30년간 결혼 생활을 한 부인 루드밀라와 2014년 이혼하고 2008년부터는 31살 연하의 전직 올림픽 체조 선수인 알리나 카바예바와 연문설이 불거졌으며 둘 사이에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한국 축구계를 뒤흔든 탁구 게이트가 예상보다 빠르게 해결되고 있습니다. 탁구 게이트의 중심에 있는 한국 축구의 신구 에이스는 어제 소셜미디어에 잇따라 글을 올렸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먼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며 고개를 숙였고 손흥민 선수도 한 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세요라며 후배를 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사진 없이 그냥 검은 화면을 올렸고 손흥민 선수는 이강인 선수와 웃으며 함께 찍은 사진을 함께 게시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지난 16일 위르겐 클리스만 전 감독의 경질을 발표하면서 탁구 게이트와 관련해 대표팀 소집을 안 하는 징계밖에 없다는 생각이라며 추후 대표팀 감독이 선임되면 방안을 논의해야 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손흥민 선수가 통 크게 사과를 받아주면서 사면 초과에 몰린 이강인 선수에게 길이 열렸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대표팀을 이끌어갈 차기 감독을 선임하는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2월 21일 수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